자,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 영상을 준비했는데 거의 2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상장 철회를 해서 2개월 동안 새로운 상장주가 없었는데 드림 CIS라는 종목이 드디어 상장합니다.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또 상장 주식이 없기 때문에 신규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규주 매매는 도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수익을 본다면 순식간에 10%, 20%그 이상이 올라가서 쾌락에 빠지겠지만 그걸 손해를 보게 된다면 단 몇 초 만에 10% 폭락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를 잘못 건든다면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여태껏 지켜왔던 투자 원칙 그리고 손실을 방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를 하시고 최대한 손실 없이 안전하게 매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며 그냥 주식시장에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봐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딱 쉽게 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몇 초 몇 분 만에 마이너스 10% 한 방에 맞을 자신이 있다면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나 계획이 있어서 수 틀릴 경우에는 바로 빠르게 대응해서 손실을 한 1% 이내로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상장주는 장 초반에 그런 거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시가총액까지 가볍기 때문에 호가가 텅텅 비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일단 VI가 걸릴 것 같은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매번 신규주가 상장할 때마다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신규주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되며 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드림 CSI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 CSI 5월 22일 금요일 상장 어떤 종목이냐면 임상시험 대행 서비스 기업입니다. 바이오 쪽에 속하며 최대 주주가 홍콩 타이거 매드입니다. 희망 공모가가 13,000원에서 14,900원 확정이 14,9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상장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날 때 그 변동성이 확실한 상승일 때 그때만 그냥 빠른 수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도박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규주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말리고 싶습니다. 경쟁률이 꽤나 높게 나왔는데 당연히 오랜만에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개인 쪽에서 669대 1, 기관 쪽에서 926대 1이 나왔습니다. 이 경쟁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여태껏 제 신규 상장주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목적은 신규 상장주를 최대한 뻥튀기 시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통 가능한 물량 대부분이 기관의 물량입니다. 이게 공모 물량이 있다면 기관 쪽에서 우리 사주 포함해서 80%가 돌아가며 그리고 개인 투자자한테는 20%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 대부분을 기관 투자자가 먹는 것인데 얘들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이 물량들을 거의 다 먹어서 개인 투자자가 시초가를 뻥튀기 해줄 때 먹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이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얘들이 물량을 최대한 받아서 시초가에 먹고 튀려고 첫날에 먹고 튀려고 내일 이 종목의 최종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 완전히 쌍끌이 매도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도가 나올 것입니다. 얘들은 어차피 먹고 도망가기 때문에 기관의 경쟁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9.9% 확률로 매도가 나올 것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약 541만 주.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가총액도 낮은데 이게 만약에 14,900원에 상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총액은 약 800억이 됩니다. 하지만 14,900원에 상장할 일은 없습니다. 훨씬 높게 뻥튀기가 될 것이며 유통 가능한 물량 142만 주 중에서 소액주주가 6만 주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공모기관 이쪽에서 물량을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물량을 잡고 있다면 뭐 한 곳의 기관이 아니겠지만 얘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팔아먹고서 도망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뻥튀기 시키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 확정 공모가가 14,900원이지만 이 신규 상장주 구조는 기관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거의 받아서 2배까지 상장이 가능하고 뭐 하락으로 상장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2배까지 상장이 가능한데 기관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10%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모기관 얘들의 목적이 시초가를 최대한 뻥튀기 시킬 것입니다. 일단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뻥튀기 되는 이유가 바이오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급등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시초가가 뻥튀기 될 것이며 그리고 2개월 만에 신규 상장, 이 신규 상장 주식에는 이게 똥이든 된장이든 무조건 시초가로 주문을 넣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고정적인 매수세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신규 상장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문을 넣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신규 상장이니까 그 무조건 주문을 넣는 물량이 이 정도를 과연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물량과 그리고 오랜만에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시초가가 낮게 형성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의 분위기, 요새 신규 상장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최근에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거, 뭐 오늘은 이거, 이렇게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씩 클릭을 해보더라도 최근에 전부 다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몇 개 빼고는 역사적 신고가를 한 번씩 찍은 상태이며 지금까지도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의 분위기까지 합쳐서 이 모든 세 개의 호재가 선반영되어서 시초가는 높게 잡힐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만약에 2배 뻥튀기가 된다면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 29,800원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29,800원에 시작해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29,800원에 시작한다면 VI가 걸릴 것이고 이 VI가 걸린 상태에서 29,8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30% 더 뻥튀기가 되는 것인데 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2배 상장하면은 2배로 상장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르면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전부 다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처음에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시세도 나오지 않고 점상이 풀리자마자 고점, 그런 종목들을 저는 신규 상장주를 여태까지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알 수 없게 흘러간다고 하지만 이 신규 상장주 2배 뻥튀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여기에 상장을 해도 오를까 말까인데 이 가격에 상장을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며 기간의 경쟁률만 없다면 이게 13,000원에 상장할 수 있는 종목에도 13,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상장이 가능한 겁니다. 2배 뻥튀기 돼서 시작하면 점상을 가던가 그 다음 날도 시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 그때부터 고점에서 쉬지 않고 폭락하는 종목을 여태껏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2배 뻥튀기가 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삭제하겠습니다. 이 공모기관 쪽에서 분명히 8시 40분부터 호가창이 보여질 때 아마 29,800원에 험매수를 넣을 것입니다. 그 험매수가 빨리 풀리면은 뭐 48분 뭐 그쯤에 풀리기도 하는데 험매수를 계속 유지해서 장 시작 5분 전까지 풀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험매수를 쌓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성급해져 가지고 2배의 주문을 넣을 것이며 서서히 밑장 빼기를 하면서 2배 상장을 시켜서 전부 다 팔아먹고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 뻥튀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되며 특히나 이 신규 상장주는 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시초가에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 시초가가 매우 뻥튀기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게시판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작다, 품절주다 이렇게 바람을 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 하더라도 저는 이때까지 이거를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초가만 뻥튀기 되지 오르는 종목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초가만 뻥튀기 되고서 세력도 안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여태껏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초가가 뻥튀기 되면 뻥튀기 될수록 세력이 들어올 확률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배 뻥튀기 되어서 상장하는 것들이 상장 이후에 반토막이 나는 것이며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어도 개인 투자자가 뻥튀기 시켜서 서로 물량을 확보한다면 주가를 올려주는 세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세력이 이런 종목을 들어오려면 자기들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유통 가능한 물량을 이미 기관 쪽에서 전부 다 쥐고 있습니다. 세력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력이라면 이런 주식을 29,800원에 기관한테 받아서 추가로 더 상승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적당한 가격에 16,000원, 18,000원 이런 가격에 받아서 상승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시장에서 지금 먹을 종목이 널렸는데 제가 세력이라도 29,800원에 뻥튀기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서로 시초가 주문을 넣어서 물량 확보를 한다면은 제가 세력이라면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상장 이후에 반토막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탈라이프 이것도 2배 뻥튀기가 된 종목인데 어떻게 됐냐면 2배 뻥튀기 되고 이렇게 되었다가 그대로 폭락 33,800원에서 16,600원까지 이때는 폭락장이 아니었음에도 그냥 2배 뻥튀기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라유텍이라는 종목도 2배가 뻥튀기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31,000원에서 단기간에 단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저는 이 종목을 내일 딱히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워낙 좋고 먹을 종목이 널렸습니다. 무리해서 이런 신규주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게 상한가를 간다면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는 도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목만 보시고 또 시초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10% 맞으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면은 시초가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수할 자신이 있다면은 들어가서 10%든 20%든 상한가든 먹으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먹으면 되며 이거를 무조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1%, 2% 그런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0%까지 최소 마이너스 5% 여태껏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원칙을 지키신 분들에게는 이 신규 상장주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태껏 확실한 상승이 나온다면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곤 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는 분류하겠지만 매매를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가 상장해서 영상을 남겨드렸으며 자기 계좌가 장기간 좋은 패턴을 유지하고 싶다면 도박 같은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